사실 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적으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외화 수익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성심성명의 한재무승사입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유튜브 사업자에 관련해서 실제 사업자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좀 지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사업자분과 이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대화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단어를 쓰기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지식 전달이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별도로 이제 제가 혼자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깊은 지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사실 유튜브나 이제 BJ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무 관리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지금 시즌이 부가치세 시즌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부가치세 신고에 관한 내용을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사실 사업자 등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나 뭐 여러 가지 세무 관리의 방향이 달라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세무 관리에 대한 방향성도 달라지고 부가치세에 대한 관리 방식도 달라지게 됩니다. 2019년 9월 1일부터 유튜버 사업자들 분들에게 적용되는 그 업종 코드가 개편이 됐어요. 그게 첫 번째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이 두 가지의 형태로 아마 구분되셔서 이제 사업자 등록하셔야 되는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같은 경우는 부가치세 면세 사업자고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경우에는 부가치세 과세 사업자로 분류가 돼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같은 경우는요, 업종 코드가 940306이고 기타 자영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고요. 이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면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 두 번째로 말씀드린 과세 사업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분류 같은 경우에는 921505라고 해서 그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선택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려면요,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스튜디오를 임차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매니저나 편집자 등을 고용하시지 않으면은 과세사업자로 신청은 어려우시고요. 여러분 대부분은 이제 집에서 촬영을 하시거나 밖에 나가서 이제 먹방을 찍으신다던가 하시는 경우가 많고, 편집도 직접 하시기도 하고 매니저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세사업자로 대부분 등록을 하신다고 보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그리고 940306 업종 코드로 면세사업자로 신고하신 경우에는 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으세요.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 놓치시지 마시고 꼭 하셔야 되고요.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반 사업자나 관이화세자로 신고하셨을 경우에 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데, 일반 사업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7월 25일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이렇게 두 번 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 그리고 다음 연도 1월 25일 날 1년에 4번 정도 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간이가세자, 아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간이가세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1년에 한 번 신고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 1월 25일 날까지 부가치세를 신고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간이가세제로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 게, 바로 이제 다음 챕터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구글 애드센스를 통해서 이제 받으시는 수입만 있으신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간이사업자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부가치세 환급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간이사업자로 등록하지 마시고요. 과세사업자에 해당이 되신다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부가치세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가 이게 업종 코드가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일반적으로 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는 면세사업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유튜버 사업자의 경우에는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받는 외화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유튜버 사업자는 구글 애드센스로부터 이제 수익 요건을 충족하신 다음에 계좌 등록을 하시면은 그 계좌로 수익 금액이 외화로 들어오잖아요. 이 경우에 부가치세 영세율이라는 걸 적용을 받으셔서 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 영세율 적용을 어떻게 받으시냐면은 부가치세법 시행령 33조인가? 거기 근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고, 영세율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영세율이라는 건 말 그대로 영의세율이라는 게 적용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부가치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출이 발생하셨을 때 그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치세, 이걸 매출세액이라고 하죠. 그리고 매입하셨을 때 추가로 지급하신 부가치세, 그 매입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영세율을 적용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매출세액이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율인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매출세액은 0이 되고, 그리고 매입세액만 남기 때문에 부가치세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 환급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거를 바로 부가치세 영세율 환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유튜버 사업자는 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게 되고, 과세사업자는 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환급을 못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구글 애드센스를 통한 외화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더 유리하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되면은 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과세사업자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를 임차하시거나, 그리고 편집자나 매니저 등을 고용하는 등의 그 인적시설, 물적시설을 갖추셔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듣지 않으시고 앞부분만 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어 하고 과세업자로 무조건 등록하시면 안 됩니다. 괜히 이제 또 나중에 환급받지 말아야 될 세액을 환급받게 됨으로써 가산세를 물리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무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BJ,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에 대한 그 사업자 등록부터 부가치세 신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어요. 간단히 정리를 다시 해드리자면은,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물적시설, 인적시설, 예를 들면은 스튜디오를 임차하셨다거나 아니면 매니저나 편집자가 있으신 경우에는 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수 있다. 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으면은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온 외화 수익의 경우에는 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신고하셔야 된다. 참고적으로 이 영세율을 적용받으실 때는 외국판 매입 증명서랑 그리고 구글 애드센스 정산 내역이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말고 같이 첨부 서류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점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유튜버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 수익만 발생하신 경우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BJ 분들이 스트리밍을 하시다가 스트리밍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시게 되면 그 영상을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 하시는 방식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아프리카, 트위치, 팬다TV, 또 뭐가 있을까요? 카카오TV,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스트리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은 또 거기서 또 정산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이 발생하게 돼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약간 세무 관리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트윕이나 투네이션 정산 같은 경우에는 부가 세금 제한서가 발행되거나 3.3% 프리랜서 정산을 받거나 이런 다양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트위치 인터내셔널로부터 들어오는 외화입금 금액은 또 이것도 구글 애드센스처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다뤄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다 다뤄드리기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좀 영상의 길이도 그렇고, 여러분들 지금 집중 하나도 못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많이 못하실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그 아래 그 댓글에 연락하실 수 있는 그 경로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고요. 사실 제가 조금 바쁘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답글 달아주시거나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심세무에게 한재무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